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의 명품백 논란,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창고를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창고에 바나나를 선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애초에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 그 이후 얘기는 다 핑계에 불과하고요.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경우에 따라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 웃긴 건 유튜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틈만 나면 고소고발 남발하던 대통령실이 왜 이번 김건희 씨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냐, 이런 선택적 침묵은 의혹 해소는커녕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저들도 끝이 보인다, 애초에 반환할 거였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라,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수많은 이슈에 장제현 씨 의혹 관련한 기사가 묻힌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장제현 일가 소유인 동서대 20여 개 건물 청소 용역을 20년간 독점한 모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제현 의원에게 지난 6년간 총 6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에 장제현 측 관계자는 오랜 지인이다, 악의적 내용이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다 해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언론에선 지금 한동훈 장관을 열심히 띄우고 있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팬덤 정치식으로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준 배려심에 지지자들이 열광한다, 저런 식으로 언플 몇 번 하면 수평적 리더십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에 대대적 개각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장관 10명을 바꾸든 1명을 바꾸든 바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바꾸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선에 나올 사람도 한둘이 아니라고 하죠. 이런 와중에도 이상민 같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한다며 곧 탈당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안 나갔냐는 반응도 많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동관 씨는 도망쳤지만 그 문제 제기는 계속하고 다음으로 방심위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 3법 처리, 동시다발 피켓팅, 토크 콘서트 등 민주당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특히 이동관 씨가 저렇게 도망치게 냅둔 윤석열 대통령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꼼수 사퇴한 이유가 뭐냐, 당당하다고 하지 않았냐, 애초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언론의 비판이 아니라 무능한 국정운영 때문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최근 홍익표 원내대표의 여러가지 현안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한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에 그 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불법비리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파행 등 헌정질서 문란, 민생 외면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기재위는 15개 법률 335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째, 저출생 대응 및 근로소득자 부담 완화, 둘째, 내수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셋째, 지역균형 발전, 넷째,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세입 기반 강화라는 4대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대선 공약 등으로 제시했던 경제와 민생,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다수 관철시켰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과 근로소득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혼인 시 1억 원의 증여세 추가 공제를 수용하는 대신 출산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비혼 출산도 차별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월세세액 공제 소득 기준은 8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로 1천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둘째, 경기 회복과 신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활시켰습니다.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는 국가 전략기술에 준하는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했습니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기회발전 특구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1992년 이후 동결되었던 농어민과 서민의 조합에 대한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도 2배 상향했습니다. 넷째,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됐던 간주 임대료를 고가 2주택 이상으로까지 확대 과세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가 300억 원 한도로 확대하려 했던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12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보다 2배 이상 상향한 겁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제재 금액도 정부안보다 2배 높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비했습니다. 많은 성과에도 정부의 반대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과제가 많습니다. 현재 수백만 원대 영어 유치원비에는 공제 혜택을 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 비용은 혜택에서 제외하는 자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국민의 보육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6억 이하 주택 소유를 위한 담보대출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자 상환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 월세를 사는 서민, 중산층에게는 세액공제 시 주택가격, 소득 등에 제한을 두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태원 참사 발생 400일입니다.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고 그날의 진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파 속의 길에서 싸우고 계신 유가족과 관계자분들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엑스포 유치 후 대국민 사과까지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묻지마식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관련된 국정조사 등을 위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방송법과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매우 잘못됐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윤석열 정부가 선택했습니다. 저희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최고위원회 이후 용산으로 가서 이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국무회의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